안녕하세요, 전망입니다. 오늘은 파워 BI에서 데이터를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다루는 내용은요, 파워 BI를 처음 소개할 때 소개했던 내용의 상당 부분을 좀 포함하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바로 앞에 있는 영상들에서 R, 파이썬, 스팟파이어에서 엑셀의 VLOOKUP 기능, 그리고 엑셀의 피벗 테이블에 대한 기능을 어떤 식으로 대신할 수 있는지라는 관점을 통해서 데이터 분석 전용 툴들이 어떤 식으로 데이터를 다루는지를 다뤄봤기 때문에요. 이와 같은 맥락, 같은 방향에서 파워 BI에서는 어떤 식으로 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사용할 데이터도 이전에 봤었던 매출 실적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가상의 데이터고요. 실적, 담당자 코드, 강의 코드에 따라서 강의 정보를 담고 있는 강의 코드 시트, 이 세 가지 시트로 구성된 엑셀 파일에서 값을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파워 BI 띄우고요. 여기 홈에 있는 데이터 가져오기 메뉴에 있는 엑셀 통합 문서 선택하여 엑셀 파일을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매출 관리에 대한 정보 이렇게 열기를 해서 이 정보를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해당 엑셀 파일에서 가지고 올 수 있는 값들이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요. 저는 여기 있는 3개의 시트를 모두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이 3개의 시트에 각각 체크를 해놓고 로드를 선택해서 값을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오고요. 이렇게 값을 모두 가져오게 되면은 이 우측에 필드에 이와 같이 강의 코드, 담당자, 실적이라는 값들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데이터들이 제대로 들어왔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좌측에 있는 버튼들 중에 가장 아래에 있는 모델이라는 곳을 클릭을 해서 보면 지금 가지고 온 데이터들이 어떤 상관관계, 어떤 연결관계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값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파일을 가지고 오기만 하고 아무런 동작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강의 데이터와 실적 데이터는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연결해서 마우스 클릭을 하고요. 속성을 한번 선택을 해서 보면은 이 연결이 어떤 식으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볼 수가 있는데 실적 데이터 테이블에 있는 강의 코드라는 요 칼럼과 강의 코드라는 테이블에 있는 강의 코드라는 칼럼, 요 두 값이 일치하는 값에 대해서 값을 연결을 시켜 놓았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회색 음영으로 표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해주면 되겠고, 하나 더 추가, 이 연결을 추가를 해야 되는 부분은 요 실적에 있는 담당자 코드에 대한 정보가 요 담당자 코드 테이블에 있는 4번 정보하고 일치하는 값들을 마찬가지로 연결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 4번 요것을 잡아서 마우스 드래그 앤 드랍으로 요 담당자 코드 여기에다가 떨어뜨려주면 이와 같이 결합이 같이 생성이 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마우스 우클릭 속성으로 들어가서 보면 자세한 내용을 다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담당자 코드에 대한 정보가 요 4번 정보에 있는 요 코드 정보와 일치하는지를 찾아서 그 일치하는 값의 경우에는 이름과 특기를 연결 지어 놓을 테니 필요하면 빼서 써라 라는 내용이 구성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확인을 해보고 싶은 거는 좌측에 있는 요 가운데 있는 값, 요 데이터 값에 들어가면 요 각각의 데이터들을 자세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강의 코드가 선택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강의 코드에 대한 데이터를 여기서 볼 수가 있는데 저는 실적이라는 곳을 이렇게 가서 볼게요. 실적이라는 곳에서 지금 보실 수 있는 수강인원이라는 값에 이 강의 코드에 해당하는 강의를 찾아가서 그 강의 코드에 있는 단가 정보를 곱하면 이 단가 정보를 곱하면 매출액 정보가 나올 거기 때문에 저는 이 실적 테이블에 칼럼 열을 하나 추가를 하고 그곳에 매출액이라는 값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이블 상태에서 세열을 선택을 해서 열을 하나 추가를 하고요. 그럼 이와 같은 식으로 바로 입력할 수 있는 창이 나오거든요. 이 열을 매출액이라고 이름을 바꾸고, 그리고 여기 수식을 집어넣는데 따옴표를 넣으면은 현재 있는 데이터 테이블 안에 있는 칼럼을 바로 고를 수가 있어요. 이때는 여기서 수강인원에다가 곱하기 연결되어 있는 값을 찾아와야 되기 때문에요. 여기서는 함수를 써야 됩니다. related라는 함수를 쓰면은 바로 어느 테이블에 있는 어느 값을 가지고 올 건데 라는 것을 묻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강의 코드에 있는 단가 값을 가지고 올래, 이렇게 해서 바로 괄호를 닫아주면 식이 완성이 되거든요. 이대로 엔터. 그러면 이와 같이 매출액 정보가 계산돼서 바로 들어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온 매출액이 저는 1000 단위로 콤마를 찍으면 좋겠거든요. 그럴 때는 이 매출액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열 도구에 있는 이 서식을 콤마를 선택을 해주면
서식 정보가 바로 이런 식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확인이 됐으면 다시 이 레포트 창으로 들어와서 내게 필요한 값들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 형태로 데이터를 한번 볼게요. 그러면 우측에 있는 시각화 툴들 중에 이 아래에 있는 테이블, 이걸 클릭을 하면 표 형태를 집어넣을 개체가 이렇게 공간이 만들어진 것을 볼 수 있고요. 이 공간 좀 아래로 쭉 늘려놓은 다음에 여기 내가 넣고 싶은 값을 차례대로 넣으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저는 접수월을 넣고 싶어요. 접수월을 이렇게 클릭을 하면 접수월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들어갔죠. 접수월을 넣었는데 연도, 분기, 월, 일까지 이렇게 구분해서 들어간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저는 1에 대한 정보까지 쪼개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때는 접수월에서 이렇게 하위 단계로 계속 넘어가서 요 맨 끝에 있는 1 정보 요거를 체크 해제를 해주면 되겠고요. 그러면 연도, 분기, 월에 대한 값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여기 넣고 싶은 거는 어떤 사람이 어떤 강의를 해서 그 강의를 통해서 매출액을 얼마씩 가지고 왔느냐 라는 값을 이렇게 보여주게끔 내가 보고 싶은 순서대로 차례대로 클릭을 하면 되고요. 그랬을 때 이 순서가 좀 마음에 안 든다, 순서를 바꾸고 싶다라고 하면 시각화 쪽에 들어가 있는 이 표를 골랐을 때 이 열에 들어가 있는 이 값의 순서를 이렇게 바꿔주면 바꿔진 순서에 따라서 왼쪽에 있는 값이 바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피벗 테이블을 한번 좀 만들어 볼게요. 피벗 테이블 만드는 방법은 이제 앞에서 만들었던 표 개체를 선택하지 않은 이 빈 화면 아무데나 누르면은 아무것도 선택되지 않은 화면이 되거든요. 이렇게 아무 개체도 선택하지 않은 화면에서 우측에 있는 테이블 바로 옆에 있는 여기서는 행렬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따지고 보면 클로즈 테이블이긴 합니다. 그래서 행렬을 선택을 하면 이와 같이 또 값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개체를 선택을 해서 보면 우측의 시각화 툴 밑에 행으로 어떤 값을 넣을래, 열로 어떤 값을 넣을래, 값으로 어떤 값을 넣을래를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여기 처음부터 행, 열, 값 순서로 넣을 값 순서로 여기 필드에서 값을 하나씩 골라주면 일단 들어가긴 들어갈 거예요. 행에는 접수월에 대한 정보를 넣을게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1에 대한 정보는 제외시켜 놓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들어가는 게 열에 대한 정보인데 열에 대한 정보는 이름 값을 선택을 해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값에 대한 정보는 매출액 값을 넣어보겠습니다. 그럼 매출액이 이미 이렇게 들어갔는데 여기서 아래쪽 방향 요 꺽쇠 요거 선택을 해서 보면 상세한 내용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매출액에 대해서 합계값을 넣을 것이냐, 평균값을 넣을 것이냐, 최소 최대값을 넣을 것이냐 등 어떤 값을 대표값으로 요 요약표에 집어넣을 것이냐를 선택을 할 수 있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주면 좋겠고요. 여기 월과 이름, 요걸 행과 열의 위치를 바꾸고 싶다라고 하면은 요걸 마우스 드래그로 이렇게 위치를 바꾸셔도 이런 식으로 위치라든지 배열이 바뀔 수 있으니까 요거는 내가 보고 싶은 형태로 다시 배치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접수월의 경우에는요, 지금 현재 보시면은 연도별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지만 요것을 플러스 버튼을 이렇게 클릭을 해서 한 단계씩 아래로 내려서 그 다음 단계를 볼 수도 있고요. 다시 한 번 더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눌러서 그 다음 단계로 이렇게 세분화해서 볼 수도 있습니다. 요 우측 상단에 있는 한 수준 아래로 모두 확장 요걸 클릭을 하게 되면은요, 전체를 한꺼번에 이렇게 확장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다시 요 왼쪽에 있는 드릴업을 누르게 되면 모든 항목이 한 단계 위로 올라가는 이런 식의 작업도 가능하다는 거. 이와 같은 여러 가지 구분 동작 내지는 분류가 가능하다는 점은 알아두시면 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이렇게 파워 BI에서 데이터 다루는 법에 대해서 한 번 더 다뤄봤습니다. 사실 이번에 다룬 내용은 처음 파워 BI를 다룰 때 실습했던 내용과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는다라고 볼 수도 있기는 한데요. 딱 하나 크로스 테이블을 이용해서 피벗을 표현하는 방법 요거 정도가 추가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한 가지 꼭 얘기하고 싶었던 점은 파워 BI 또한 우리가 앞서서 살펴봤었던 데이터 시각화 툴들, 그러니까 R이나 파이썬, 스파파이어와 같은 대표적인 데이터 분석 툴, 데이터 시각화 툴들과 유사한 방법으로 데이터에 접근을 한다 라는 점을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사실 엑셀이 어떤 표 형태로 만들어져 있는 데이터를 다루는데 하나하나의 데이터를 다룰 때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엑셀이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인 건 분명하지만요, 이 데이터의 크기가 굉장히 커지고 이 대규모 데이터를 열 단위, 행 단위 전체의 관점에서 다뤄야 되는 일이 많을 때는 오히려 이런 데이터 분석 툴이 처음 익히는 게 어려워서 그렇지 유용할 수가 있고, 이 경우에는 다들 접근하는 방식이 행 단위, 열 단위 또는 테이블 전체 단위로 수식을 건다거나
어떤 조치를 취하는 등의 방법을 취하고 있다는 거, 그 점을 이해해 준다라고 하면은요, 앞으로 데이터 분석 전용 툴을 다룰 때 접근이 조금 더 용이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예, 오늘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